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균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막아주는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종류의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포도상구균 같은 황색 알균 같은 게 감염되게 되면 놈가진이라고 해서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번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입가나 눈가에 생기게 되면은 단순포진. 이게 이제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따라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포진양 습진이라고 얼굴 전체와 몸 전체에 헤르페스가 생기는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잘 오는 거는 어린 친구들이 전염성 연속증이라고 해서 물사마귀 많이 걸려오고요. 이제 이런 보통 사마귀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무좀이나 칸디다균도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통의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 아토피 피부염이 더 커서까지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나쁜 예후, 관련 요인, 아니면 재발 잘 되는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우선은 광범위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얼굴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아토피가 있을 때는 커서도 아토피가 심할 수가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 있는 경우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쁘게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형제의 아토피의 과거력, 가족력 이렇게 있을 때도 유전자에서부터 있을 수도 있고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토피 발병 연령이 낮은 경우, 더 어린 나이에서 왔을 때, 그리고 외동아들 딸인 경우는 원래 형제끼리 여러 감기나 균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구나. 이제 감염 질환이 줄기 때문에 혼자 크면 더 깨끗하게 크고 감염이 더 적기 때문에 아토피와 같은 면역 질환이 더 클 수가 있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IG 이수치라고 알레르기 수치가 높을 경우는 당연히 더 길게 가거나 재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를 딱 완치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 요인과 악화 요인을 잘 막고 보습을 해서 좀 좋아진 상태로 만들고 좋아진 거를 더 잘 유지시킨다. 그리고 꾸준히 관리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치료 목표가 세 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활 환경에서 환자분들과 환자 가족분들 해주셔야 되는 건데 유발 요인, 악화 요인을 다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제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토피 피부염은 pH가 높고 많이 건조하고 이제 세균의 감염이 잘 되고 그렇게 되게 되는데요. 약산성 클렌저를 쓰면 피부 이제 면역력도 좋아지고 좀 더 보습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비누는 알칼리성인데요. 알칼리성 비누를 쓰는 것보다는 약산성, 중성 비누를 쓰는 게 좋겠고 세제 같은 경우도 중성 세제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선크림도 이제 물리적 선크림과 화학적 선크림이 있는데 민감한 피부는 화학 성분이 없는 물리적 선크림을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당연히 나일론이나 털옷보다는 순면 소재 옷을 입는 게 좋고 꽉 끼게 입지 말고 좀 넉넉하게 옷을 입어주시고요. 새 옷은 세탁 후에 꼭 써야 되는데요. 옷에 묻어있는 염료 아니면 그 파이버 조각들이 알레르기 자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옷은 꼭 세탁 후에 사용하시고 세탁 후에는 그 피존이나 세제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헹군 다음에 그런 알레르기 물질을 없게끔 해서 입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토피 피부는 매우 건조한데요. 이때 보습제를 써줌으로써 이제 적절하게 수분 공급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보습제 아무리 써라 말씀드려도 환자분들이 의외로 보습제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적응 용량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번에서 3번 이상 사용을 하고 오일보다는 로션이나 크림 타입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장벽용 보습제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피부과에 가면 파는 그런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 부족한 이제 그런 지질 성분이 들어있고 저자극 제품인 이제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계절에 맞게 써야 되는데 너무 더울 때는 로션 타입을, 너무 추울 때는 크림 타입을 쓰는 것이 좋겠고요. 목욕 후에도 물이 다 날아가기 전에 3분 이내에 도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할 때도 당연히 이제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때를 빡빡 미는 행동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내에 샤워를 해주시는 걸 좋고요. 이것도 이제 생활 환경에서 이제 주의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뭔가를 막 좋은 거를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먼저 찾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본이시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학약품이나 세집 증후군 이런 것도 아토피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집안 환경, 대기 아니면 집안 공기 중에서도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환기 잘 해주시고 그런 거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또 가장 중요한 게 유발, 악화 요인 피해 주기입니다. 네.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영유아기 때는 음식 알레르기가 많고요. 좀 커서는 흡입성 알레르기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마스트 검사라고 하는 알레르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릴 때는 우유, 계란, 땅콩, 생선, 뭐 돼지고기 이렇게 알레르기 많이 생기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크면서 알레르기가 좋아져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땅콩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입 알레르기로 가장 흔한 거는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진먼지 진드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벌레인데 침구, 매트리스, 인형, 카펫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여기에 반응을 안 해야 정상인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반응을 해서 아토피 피부염도 심해지고 가렵고 그리고 이제 비염도 심해지고 천식도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오래된 침구나 인형이 있으면 버리시거나 햇볕에 널거나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가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아토피는 피부 장벽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망가진 피부를 통해서 항원들이 잘 인식되고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대한 접촉 피부염도 정상인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주로 니켈, 크롬, 향, 방부제 이런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피 검사가 아닌 촉포 검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등에 붙여서 보면 내 몸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를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번 알레르기 검사고 요 촉포 검사는 이제 4번 알레르기 검사여서 다른 검사고요. 둘 다 이제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이제 건강보험 되는 이제 기본 검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행하셔서 혹시라도 유발되거나 악화 요인이 있다면 집에서 꼭 같이 피해 주셔야 합니다. 아, 이거 결과는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결과는 피 검사는 이제 바로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한 이틀, 3일 정도면 결과가 나오게 되시고요. 네, 책제처럼 받아보시는 거고 촉포 검사는 이제 본인 등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검사가 이제 4일이 걸려요. 그래서 붙이고 이틀 뒤에 와서 떼고 1차 판독하고 네. 또 이틀 뒤에 와서 떼고 2차 판독하고 이렇게 해서 검사가 4일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 약제입니다. 이제 네. 우선 경구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과 알레르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처방하고요. 아토피 피부염에 급한 불을 꺼주는 게 좋은데 그때는 국소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는 이제 본인이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고 꼭 피부과나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 네.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가 이제 잘 쓰면 정말 좋은 약이지만 길게 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의 급성도, 만성도에 따라서 또 이게 얼굴인지 몸인지 얼마큼 두꺼운지에 따라서 그 스테로이드의 강도를 다르게 쓰고 처방하는 시간도 다르게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꼭 스테로이드는 병원에 내원해서 처방해서 쓰는 게 좋고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걸로 국소 면역 억제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이건 2세 이상에서 쓸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면역 억제제는 재발도 막아주고 얼굴과 목과 같이 얇은 데도 쓰기가 참 좋습니다. 네. 또 가말리놀레이산이라는 이제 그런 기름을 먹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토피에 부족한 기름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 다소의 이제 가려움증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시고요. 네. 자외선 치료라고 하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외선 치료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네. 특정 파장의 불빛을 피부에 쬐게 되면은 이런 스테로이드나 다른 약을 조금 줄이면서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치료입니다. 햇볕 같은 이제 그런 파장 중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으신 분, 어린 친구들, 임산부, 수유부까지도 쓸 수 있는 안전한 치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그걸로도 치료가 안 될 때는 면역 억제제 등도 이제 혈압이나 혈액 검사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거 자체가 이제 금방 없어지고 이제 완치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질환에 대한 그 원인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질환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제 보습이랑 보습제. 네, 보습제 잘 써주시고 이제 생활 환경에서 그 원인 될 만한 것을 잘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약은 이제 꼭 전문 병원에서 그 처방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이 준비해주신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 질문 주셨는데